함께 책 읽어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독서 모임 네 번째 도서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에 빛나는 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지난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어린 왕자가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과연 이 책에는 뭐가 있길래 세계에서 2억부나 팔렸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독서 모임 도서로 선정을 했는데요. 다시 읽으니까 이 책은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대충 읽고 넘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왕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나 바오밥나무, 그리고 소행성에 있는 어린 왕자, 사막여우, 이런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사막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거야. 이런 명대사들도 한몫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사파나 명대사들보다 더 중요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건 바로 인간관계의 특별함이었어요. 어린 왕자가 다른 행성들과 지구를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왕, 교만한 자, 술꾼, 사업가 등 어른들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모든 행위와 관계를 기능,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 즉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숫자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몇 살이니? 형제가 몇이니?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되니? 이런 걸로 상대를 다 안다고 믿고 있는 진지한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구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는 관심을 꺼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작가는 실제로 여기보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이 기능의 측면으로만 판단하는 이미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비행기 조종사도 어린 왕자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인간들을 약간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 왕자에게 관계의 특별함을 알려주는 건 사실 여우죠. 그렇게 관계의 특별함을 깨달은 어린 왕자는 그 깨달은 바를 비행기 조종사에게 알려주고 또 비행기 조종사는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렇다면 생텍쥐베리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관계의 특별함은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에서 모자, 그 이상 그 이하의 것도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랬던 비행기 조종사마저도 사막에서 물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집착한 나머지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관계를 무시해버립니다. 장미꽃의 가시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너도 어른들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하죠. 그렇다면 어린 왕자는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일까요? 어린 왕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소행성에 있을 때는 우주에서 유일한 꽃인 이 장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자신을 특별하게 여겼던 건데요. 하지만 지구를 여행하면서 그 장미와 똑같이 생긴 장미를 5,000개나 발견하는 순간 어린 왕자는 슬픔에 빠집니다. 나는 유일한 꽃이라서 부자라고 믿었지만 평범한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야. 그것들이 나를 훌륭한 왕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밭에 누워서 웁니다. 이때 그 유명한 여우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여우의 말에서 작가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우를 통해서 어린 왕자 자신도 여느 어른들처럼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죠. 여우는 자신의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황금빛 밀밭도 본인은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어린 왕자와 관계를 맺는 순간 저 밀밭은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를 떠올리게 해주는 특별한 밀밭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린 왕자는 깨닫습니다. 본인이 물을 주고 유리구를 덮어주면서 보살폈던 그 장미는 지구에서 본 5,000개의 그 다른 장미와는 완전히 다른 장미라고요. 장미를 마음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슬퍼했던 그 어린 왕자가 마음으로 관계를 보게 되고 평범함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함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 장미를 위해 내가 들인 시간이야.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전율이 막 올라왔어요. 이 장면을 읽을 때 딱 제 옆에 귀냥이가 누워 있었는데 제가 귀냥이를 만난 순간 그 이후로 길 가다 만나는 모든 고양이들은 우리 귀냥이를 떠올리게 해주는 특별한 고양이가 된 거죠. 꽃처럼 만약 당신이 어떤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달콤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삶은 특별한 것들로 가득해지는 거죠. 우리가 연인을 사귈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특별해지는 거죠. 뭐 외모, 키, 학벌, 몸무게, 집안, 재력 이렇게 상대는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애인과 함께 나눈 공간, 시간, 언어 이런 것들이 연인과 함께 나눈 시간, 공간,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던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조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특별한 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면 내 삶은 온통 특별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어린 왕자의 책에서 그런 마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정말 꼭 나누고 싶었고 이 책을 정말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